네, 이제 곧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개학을 한다고 하죠. 아마 고3이 제일 먼저 가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,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그 반대로 저학년부터 간다고 하는데, 아마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제 학년이 낮을수록 힘드니까 좀 어머니들이 고생하시는 거 생각해서 교육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. 아마 한편으로는 야, 이제 드디어 학교에 가는구나, 좀 해방되는구나, 뭐 이런 마음도 들지만,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드디어 학교에 가네, 뭐 어떡하지, 뭐 이런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특히 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이 처음 학교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. 아마 간 적이 없으니까. 그럼 이제 이제부터 학교 생활이 처음 시작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데, 이제 그 1학년이 거쳐야 되는 아마 학부모로서의 뭐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이제 아마 처음에 아이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오는 모든 뭐 정보, 뭐 들리는 이야기들, 뭐 주변에서 말해주는 내용들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은데요. 제 기억에는 애들을 키우면서 아마 제일 이렇게 학년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인데, 뭐 어떤 선생님이래?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. 선생님이 어때? 뭐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거의 1년에 뭐 명운이 걸려 있다? 뭐 이런 느낌을 갖기도 했던 것 같아요. 그 선생님 뭐 유명해, 소문났어, 이렇게 되면 이제 가슴이 철렁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, 이제 뭐 지금 아이를 보낸 어머니들 마음도 전부 똑같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학교에 이제 보내놓고 나면 아마 이제 사소한 연락에도 굉장히 예민해지실 텐데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애들을 키울 때 이렇게 엄마가 학교를 가는 경우는 뭐 특별히 상담 기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참관 학습 외에는 별로 없었고, 주로 학교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전화를 주면서 뭐 엄마가 알아야 될 부분들, 꼭이죠. 대부분은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. 들어보시면 알겠지만, 네, 엄마 입장으로서는 걱정되는 이제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연락을 가끔, 네, 뭐 애가 이렇게 별 문제 없이 학교 생활하면 이제 가끔 받습니다. 뭐 저도 가끔 받았는데요. 그래도 한 번도 전화를 안 받고 아마 학교 생활을 마치기는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을 테니, 오늘은 한번 뭐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, 또 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뭐 알게 됐던 것들, 뭐 이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눠볼까 합니다. 제 기억에 아이에 대한 뭐 좋지 않은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, 선생님이 지적사항을 처음 받았던 건 저희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. 뭐 이건 학교 생활 시작하기 전인데, 뭐 하도 이렇게 내용이 충격적이라 뭐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는 유치원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왔는데, 뭐 거의 뭐 어머니 뭐 놀라지 마시고요.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듣기도 전부터 심장이 쿵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니 아이가요, 제가 오늘 한글을 시키고 뭐 이렇게 했는데,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이제 6살이 되면서 한글 학습을 시켰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너네 선생님이 불러준 거 써봐, 뭐 의자, 뭐 책상, 이제 이렇게 하고 선생님 한 명씩 볼 거야 하고, 이렇게 아마 검사를 한다기보다는 뭐 잘 못 썼으면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러려는 마음이셨겠죠. 그래갖고 쭉 한 명씩 돌아가면서 체크를 하는데, 저기서 우리 딸이 친구한테 이렇게 공책을 주면서 너 이거 내 거 좀 써줘,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듣기로는 뭐 애가 이렇게 연필 쥐는 힘이 약해서 이제 글씨를 배우는데 좀 속도가 느리다,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손에 힘이 약해서 그런 건지 글씨를 잘 못 배운 건지 뭐 그때는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, 선생님이 충격을 받은 건 네가 해서 내라 그랬는데 어떻게 옆에 짝한테 그걸 해달라 그러지? 이거 뭐 도덕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니 도덕성 발달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글씨를 못 배우는 건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도덕성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깜짝 놀란 건 우리 애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나?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, 어떻게 이런 걸 갖고 도덕성이라고 하지?
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소아정신과에서 애들을 보면서 몇 년 안 됐을 때인데, 사실 아이들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는 제가 학부 때부터 배우거든요. 발달 심리학에 보면 도덕성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하는 그 전 생애에 걸친 도덕성 발달 과정에 대해서 쭉 배웁니다. 그래서 특정 나이가 될 때까지,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은 스스로 행동이 이건 나빠, 이건 뭐 옳지 않아,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고요. 어른이 가르쳐주면, 혼을 내면, 뭐 화를 내면, 벌을 받으면 그건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6살짜리 딸아이가 글씨를 쓰라 그럴 때 선생님이 검사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이걸 꼭 내가 쓰는 게 옳은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나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선생님이 검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자기는 못 쓰겠으면 얘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 있었겠죠. 뭐 선생님 저 이거 못 쓰겠어요, 뭐 선생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, 또 어린애 입장에서는 나는 못 쓰는데 친구는 잘 쓰네 이렇게 하면서 친구 이것 좀 써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, 충분히.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잘 모르시나 보다. 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부모잖아요, 학부모인데 선생님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뭐 라든지 그거 틀리셨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뭐 하고 그냥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끊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냥 차라리 그 자리에서 뭐 나 못해 하고 울거나 뭐 그런 것보단 좀 생활력 있는 거 아닌가? 뭐 이런 생각을 혼자서 했습니다. 뭐 생활력은 뭐 좀 과장된 말이지만 그냥 뭔가 아이의 미숙하지만 적극적인 대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남편한테 얘기하고 그래도 우리 딸이 생활력이 강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웃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. 뭐 그 이후로도 뭐 1년에 한 2-3번씩은 뭐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사건으로 뭐 전화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, 또 아들의 경우는 기억나는 일이 중2 때 일이었습니다. 뭐 사실 저는 중2 아이들이 하는 어떤 실수들, 뭐 잘못들은 이 아이가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대부분은 그 나이에 어떤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뭐 장난기, 뭐 깐죽거림, 뭐 시크함, 뭐 쿨함, 뭐 이런 이제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걸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뭐 어쨌든 꽤 오래전 일이지만 이제 아들이 중2 때 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. 근데 어찌나 그 딸의 유치원 선생님이 했던 얘기랑 비슷한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이제 선생님 얘기는 수업 시간에 오늘 수업은 이 문제지를 풀어 하고 이제 문제지를 쫙 나눠줬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애들이 뭐 떠들고 뭐 중2짜리 애들이 뭘 열심히 하겠어요. 그러니까 뭐 떠들고 제대로 안 풀고 그러니까 좀 이제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 풀었어, 다 풀었으면 여기부터 이렇게 꺼내놔 검사하게 하고, 이제 보통 오른쪽 줄이죠. 오른쪽 줄부터 이제 쭉 검사를 하는데 이제 아들이 이쪽에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근데 그냥 뭐 제대로 안 푼 거죠. 제대로 안 푸니까 선생님이 이쪽부터 쭉 검사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친구한테 시험지를 빌린 거예요. 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 때도 가끔, 뭐 저는 그랬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일들은 이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뭐 그 다음에 뭐 숙제가 있는데 안 했으면 쉬는 시간에 옆반에 가서 빌리기도 하고, 뭐 체육복 빌리는 건 기본이고, 뭐 이제 그런 일들이 학교 때는 뭐 그렇게까지 부도덕하거나 뭐 이제 그런 일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, 솔직히 말하면 이제 흔한 일이었고 큰 잘못도 아니었고, 뭐 남자애들은 오히려 뭐 그런 걸 이렇게 또 뭐 쿨함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하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잘못은 잘못이죠. 어쨌든 친구 걸 빌려갖고 이렇게 검사를 받는데 선생님이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. 요 녀석이 쟤한테 빌렸네. 근데 이제 그때 결정적인 이제 선택의 기로가 딱 주어진 거죠. 너 이거 네 거야? 라고 선생님 물어보신 거예요. 근데 얘가 이제 거기서 용감하게 선생님 죄송합니다. 이게 제 게 아니고요. 뭐 제가 혼날까봐 친구한테 빌렸는데요. 라고 용기 있게 대답했으면 그 선생님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겠죠. 근데 얘가 반사적이고 자동적이고 본능적으로
제 건데요? 라고 한 거죠. 근데 선생님이 되게 많이 화가 나셨어요. 그래서 뭐 애도 뭐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나고 뭐 저한테도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. 그래서 그때 쓰신 단어가 인성이었어요. 인성. 뭐 어머니 얘가 인성 발달이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셔서 어디서 듣던 얘기인데 뭐 도덕성 얘기랑 비슷하잖아.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당시에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는 뭐 일단 선생님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기도 했고 그냥 죄송합니다. 아이고 그 녀석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. 선생님 많이 혼내주세요. 뭐 저도 많이 혼내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하고 끝냈고 아들이 왔을 때도 이렇게 크게 혼내진 않았습니다. 그냥 왜 그랬어? 그랬더니 그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내 거라고 할 걸 그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본인도 되게 속상한 것 같더라고요. 혼이 나서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더 얘기를 안 해도 그 일을 통해서 아들은 뭐 좀 많은 걸 배운 것 같았고요. 비슷한 상황에서는 좀 더 잘 혹은 좀 더 솔직하게 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잔소리 하지 않아도 배울 만큼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.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간간이 이제 원치 않는 소식을,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제 경험을 합쳐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그럴 수 있다는 거. 학교에서 전화 올 수 있다. 우리에 대해서 뭔가 나무라거나 뭔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. 라는 것들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덜 당황하거나 덜 불안해집니다. 그리고 그 상황을 보는 시각이 선생님의 시각이 나의 시각과 다를 수 있다. 뭐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거나 다른 애까지 연루되면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죠. 근데 분명히 내 생각은 그것과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아이를 두고 교사와 부모는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 을이 되라는 게 아니라 뭐 일단 수긍하고 뭐 죄송하다 그러고 알았다 그러고 뭐 궁금하면 어떻게 된 거냐고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차분차분 이야기를 풀어갈 이제 필요가 있는데요. 제가 볼 때는 일단 전화를 받으면 당황합니다. 엄마들이. 그 다음에 전화를 하는 선생님도 이 엄마가 이 전화를 어떻게 받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약간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침착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첫 전화는 조심스럽게 받는다. 뭐 이런 원칙을 갖고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. 조심스럽게 받는다. 알았다 그런다. 그리고 일단은 정보를 얻는다. 그리고 전화를 끊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한다. 근데 무슨 얘기지? 나 이해한 거 맞나? 선생님 지금 무슨 의견을 얘기한 거지? 그러니까 우리 애가 크게 잘못했다는 건가? 크게 혼나야 된다는 건가? 문제가 되니까 엄마를 띄워오라는 건가? 알고만 있으라는 건가? 뭐 이제 이런 판단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. 왜냐하면 똑같은 말도 선생님에 따라서 되게 그 뉘앙스가 다르거든요.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어머니가 오셨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일단 알고 계시라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린다든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시지만 뭐 예전만 해도 별로 그렇진 않았어요. 제가 어릴 땐 훨씬 더 했죠. 근데 뭐 좀 주변에 도움을 주실 만한 분이 있으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건 무슨 뜻이야? 하고 물어보고 대처하면 조금 더 좋겠죠.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는 올 수 있다.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일단 들어본다. 선생님의 판단이 곧 나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리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내가 어필을 하고 상황을 고쳐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그냥 두고 시간을 보낼 필요도 있다. 꼭 모든 걸 다 밝히고 이 아이가 뭐 결백하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떤 것들은 참 밝히기 어렵거나 그냥 두는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. 우리가 왜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. 사회생활에서 내 억울한 거 혹은 내 마음이 그게 아니었던 걸 다 상대한테 납득시킬 수는 없잖아요. 그게 저는 이제 사회생활인 것 같아요. 그렇게 따지면 아이들한테는 학교생활도 일종의 사회생활이거든요. 그래서 엄마 마음에는 애 마음에는 좀 내 마음 같지 않고
좀 억울하다, 안타깝다 싶은 일들도 이게 지금 일로 끝나고 뭐 그 이후에까지 혹은 다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좀 한 수 접고 예, 그렇게 지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냥 다 합치면요, 전화 올 수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.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풀어야 될 일이 있으면 순리대로 풀어보는 게 좋다라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. 네,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.